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건강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금까지 온열 질환자의 수가 300명을 크게 넘어섰고 사망자도 2명이나 발생했는데요. 네, 여름철 온열 질환의 위험성에 대해서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노용균 가정의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날씨가 더워지다 보니까 온열 질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네. 온열 질환의 대표적인 것 뭐가 있고요? 또 어떤 증상, 이런 증상이 왜 생기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통 이제 온열 질환이라기도 하고 이제 체온이 올라가면서 생겨서 열 관련 질환이라고 그러는데요. 예. 우리 몸은 항상 일정한 상태를 유지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걸 항상성이라고 그러는데 그 중에 이제 체온도 한 가지인데요. 그 체온 조절 중추가 시상하부를 하는 데 있는데 이게 조절이 잘 안 돼서 특히 이제 더운 환경에 오래 노출되면 체온 조절이 안 돼서 이제 체온이 상승해서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납니다. 더우면 보통 우리가 열 발산을 위해서 혈액순환이 증가하고 땀이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땀이 나면 그게 증발 효과가 있어서 우리가 체온을 좀 낮추게 되는데 이때 이제 땀이 많이 나고 수분이 너무 많이 빠져나가고 그러면 목이 마르고 힘이 빠지고 그러면 우리 몸에서 물을 마시라고 하는 신호를 보내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이게 열 발산이 안 되고 조절 능력이 벗어나게 되면 체온이 올라가는 고체온증이 되고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는데 열 피로라든가 탈진, 경련 또 가끔은 열 실신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이런 경우는 좀 경미한 일시적인 상황이지만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는 열사병이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네. 열 피로, 열 탈진, 열 경련, 열사병 이렇게 네, 말씀해 네. 주셨는데 다 비슷해 보이긴 하는데 네. 각각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 건가요? 그래서 이제 일사병이라고 하는 것을 용어를 많이 쓰는데 이게 정확한 의학적인 용어는 아니고요. 또 예. 열사병하고 좀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보다 열 탈진이나 열 피로, 열 실신 같은 게 있는데요. 이 고체온이 되면서 나타나는 게 이제 보통 가장 많이 나타나는 정도는 이제 열 피로고요. 또 열 경련이나 탈진이 나타날 이런 가볍게 나타날 수도 있고 중증신경계 이제 이상을 동반해서 이제 치명적일 수도 있는 열사병까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열 피로 또 열 탈진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흔한 증상인데요. 이때 이제 체온이 올라가면서 땀이 많이 나오고 탈수가 심해지고 그러면 우리 몸 속에 있는 전해질인 염분이 부족해지고 그러면 힘도 없어지고 기력이 떨어지고요. 어지럽고 또 머리도 아프시고 좀 울렁거리기도 하고 구토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런 증상과 함께 또 근육이 통증이 있기도 하고 경련이 나타나기도 해서 열 경련이 있기도 하고요. 또 일시적으로는 실신하는 경우는 열 실신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때는 보통 우리가 덥게 되면 이제 피부가 땀이 젖어 있고 그리고 체온이 40도까지는 올라가지는 않고 또 정신 상태도 괜찮으신데요. 이런 열 피로나 열 경련이 일시적으로 나타나고 또 서늘한 곳으로 가셔서 뭐 차가운 물수건으로 닦아주면 또 물을 많이 섭취하면 좋아지지만 열사병은 너무 체온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 체온 조절 중추가 마비가 되면서 우리 몸에 있는 그 심부 체온, 그 몸 중심에 있는 체온이 한 40도가 이상이 넘어가면 그때는 혈압이 떨어지기도 하고요. 예. 맥박이 조금 불규칙적으로 하는 부정맥이 생기고 또 의식이 혼미해지고 이상행동, 발작이 일어나는데 일사병 아까 말씀드렸던 열 피로나 열 탈진 때는 피부가 촉촉하게 젖고 땀이 나지만 열사병이 되고 40도가 넘어가게 되면 땀이 나지 않고요. 피부가 굉장히 건조해지고 정신이 이제 혼미하거나 그래서 사망하실 수도 있으십니다. 크게 정리를 해보면은 일단은 뭐 그냥 땀을 흘린 상태에서 수분이 부족한 것은 수분을 채워주고 휴식을 하면 되는데 땀도 나지 않는데 지쳐서 쓰러져 있으면 그게 열사병이 정말 위험하다는 열사병이고 그건 얘기네요. 바로 119를 불러서 병원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런 온열 질환들은 주로 언제 가장 많이 발생합니까? 뭐 오늘이 한여름인데요.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날씨가 더운 여름에 많이 발생을 하고요. 그래서 보통 기온이 31도 이상이 되면은 이제 발생하기 시작하는데 기온이 1도씩 올라갈 때마다 한 2배 정도 증가하는 걸로 돼 있고요. 뭐 어제도 보니까 폭염주의보에서 여러 사람들 동시에 띠들고 울리는 그 폭염주의보가 있는데 이럴 때는 한 4배 이상 발생을 합니다. 예. 그래서 보통 사람들 체온은 이른 아침에는 36도 정도였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늦은 오후는 한 37도까지 좀 변동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온이 올라가는 게 한 11시 정도에서 정오, 오후 한 3, 4시 사이가 되고요.
그렇지만 아무래도 뭐 아침 일찍이라도 햇볕이 강한 데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특히 농촌 지역에서 또 뭐 밭일하거나 뭐 이런 예, 예. 농산일을 또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무 때라도 뭐 아침이나 오후 늦은 시간에 생기기도 하고요. 물론 여름철에 많이 생기기도 하지만 이 뜨거운 불을 다루는 뭐 용광로 작업을 하거나 뭐 고온 온도가 굉장히 높고 다습한 그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하시는 분들이 또 근로자분들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이런 산업 현장에서는 꼭 여름철이 아니더라도 언제나 생길 수는 있습니다. 예. 이런 온열 질환은 모두가 다 조심을 해야 되겠지만 네. 특히 더 취약한 계층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네, 분들이 더 조심해야 아무래도 될까요? 이렇게 면역력이라든가 외부 환경 변화에 잘 적응을 못 하시는 노인분들이나 애들에게 많이 생기고요. 특히 이제 노인분들은 땀을 분비하는 게 땀샘이 이제 나이가 드시면서 조금 그 감소가 돼서 땀이 잘 나지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땀이 흐르는 게 가장 중요한 열 배출을 하게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요인이 있고요. 또 체온 조절 중추가 외부 환경에 좀 바로바로 반응을 해야 되는 좀 민감도가 떨어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땀이 나고 열이 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가장 문제는 목이 마르게 되고 물을 마셔라라는 우리 몸에 신호를 보내게 되는데 노인들은 또 이 목마름, 갈증을 잘 못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탈수가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분 섭취를 안 하게 되니까 탈수가 더 심해지시고 하니까 조금 더 젊은 층보다는 더 많이 탈수가 되고 좀 이런 열 피로나 열 탈진 같은 게 생길 수도 있으십니다. 예. 그리고 뭐 암 환자라든가 뭐 당뇨병 환자 또 뭐 이런 분들도 많이 생길 수도 있죠. 네. 여름에 31도씨 이상 되면은 온열 질환이 많이 발생한다고 네. 말씀하셨는데요. 같은 31도라도 습도가 심한 날 있지 않습니까? 네. 정말 무더운 날에는 더 영향이 있을까요? 네. 그래서 더위라기도 하고 무더위라고 이제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계속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체온을 조절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피부에서 땀이 나면서 그게 증발하면서 우리 몸의 체온을 낮추는 건데 이 습도가 높아지면 땀이 나더라도 증발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생기게 되고 또 불쾌지수도 높아지니까 아무래도 좀 고온 다습한 무더위에는 이런 질환들이 더 생길 수도 있으십니다. 예. 온열 질환 이런 관련 증상들이 나타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도 궁금한데요. 응급처치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그래서 이제 밖에서 뜨거운 환경에서 열이 나고 그 아주 기온도 높고 무더위 속에서 이제 작업을 하거나 운동을 하다가 뭐 기운이 갑자기 없어지고 또 어지럽고 머리도 아프고 메스꺼운 증상이 있으면 바로 하시던 일이나 운동을 멈추고 시원한 곳으로 가셔서 옷을 좀 벗거나 느슨하게 하셔야 되고요. 가장 중요한 게 물을 드시는 겁니다. 탈수가 되니까 우리 몸에서 변화가 나타나서 이런 증상들이 더 심해지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냥 맹물 아주 얼음물이나 차가운 물만 계속 먹게 되면 우리 몸은 0.9% 염화 나트륨이라고 하는 우리 보통 생리식염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뭐 컨택트 렌즈 같은 걸 이제 세척할 때 쓰는데 이 염분 수치가 낮아지게 되면 갈증을 더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을 더 먹게 되면 또 염분 수치가 낮아지니까 꼭 이때는 전해질 음료나 아니면은 이제 여름철에 어디 운동하거나 이렇게 산업 현장에서는 정제 소금이 그 알약으로 돼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통에 넣어서 희석을 해서 꼭 마셔야 되고요. 맹물은 좀 피하셔야 되고 뭐 찬수건으로 피부를 닦아주거나 또 의식이 떨어지거나 경련이 심하면 바로 119나 이렇게 연락을 해서 가셔야 되고 이때 가시면 병원을 거기에 맞춰서 생리식염수를 주입하고 체온을 이제 강제로 떨어지는 뭐 얼음 물에 뭐 몸을 담근다거나 하는 그런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예. 그러면은 뭐 바깥 활동이 많은 날에 아침에 나가기 전에 뭐 국물을 좀 짜지만 많이 마셔주는 거 그런 것도 도움이 될까요? 뭐 조금 도움이 되겠지만 그것보다는 그 양은 이제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요. 우리가 먹는 것은 음료수 물이기 때문에 물을 이제 드시다가 정말 땀을 좀 많이 흘렸다라고 생각이 들면 소금을 좀 타서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예방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더운 날에는 어떻게 활동해야 될까요? 아무래도 이제 폭염주의 요즘처럼 폭염주의보가 내리면 야외 활동을 조금 피하시는 게 좋고요. 그렇지만 또 활동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특히 농촌 지역이나 어촌 지역에서는 또 뭐 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좀 선선한 아침 저녁으로 하시고 11시나 4시 사이가 가장 기온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 시간을 좀 피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목이 마르지 않더라도 좀 물을 조금 미리미리 좀 마셔 두시는 게 좋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인분들은 갈증을 못 느낀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노인분들은 꼭 드시고 맥물보다는 소금물을 조금 같이 드시는 게 좋으시고요. 옷을 느슨하게 입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예, 이렇게 오늘 이제 제 복장도 넥타이도 예. 안 하고 왔는데, 넥타이를 푸는 것만 가지고도 이 몸 속에 있는 이 옷 안쪽에 있는 기온이 1, 2도가 내려간다고 그러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꼭 하지 않으면 넥타이를 좀 푸는 것도 굉장히 관계가 되고, 그런 것들을 하고 물을 좀 많이 드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물을 자주 마시고 너무 더울 때는 외출을 자제하셔서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노용균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